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함수에서 리턴문의 역할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스코프 개념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스코프는 블록 안에서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느냐, 블록 바깥쪽에서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펑션, 아우터 펑션이라고 해서 자, 외부에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고요. 외부에 있는 이 함수 이름은 아우터 펑션입니다.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그래서 이 함수 블록 안에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이 중괄호 블록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선언되는 함수는 자, 펑션, 이너 펑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너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 있는 이 함수는 이 외부에 바깥쪽에 있는 이 함수의 블록 안에서 선언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된 함수는 지역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함수로 선언되는 함수는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 함수로 선언된 이 함수는 이 아우터 펑션, 이 바깥쪽 함수의 블록 안에서만 사용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형식을 보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아래쪽과 같이 자, 펑션, 함수명,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지금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걸 이제 블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블록 안에 변수를 선언을 할 경우에 이 var이라는 키워드 뒤에 변수를 넣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 변수는 이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바깥쪽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안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블록 안에 작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블록 바깥쪽에 이렇게 var라는 이 키워드 뒤에 변수명을 지정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선언된 전역 변수는 스크립트 코드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에도 전역 함수와 지역 함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 변수처럼 지역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괄호 안에 선언이 되는 경우인데요. 펑션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렇게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 이 중괄호 안에 외부 함수의 중괄호 안에 블록 안에 또 다른 내부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선언된 함수를 지역 함수라고 하고요. 이 내부에 선언된 함수는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이 외부의 이 함수 블록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바깥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위에 자, 전역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록 안에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전반에 걸쳐서 이 전역 함수를 접근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전역 함수와 지역 함수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시고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폴더 열기를 하겠습니다. 폴더 열기를 하고 작업 폴더
ch18이라는 작업 폴더를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ch18이라는 작업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작업 폴더 자, ch18 아래에 html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름은 자, function 언더바 8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를 자, body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body에 작성하고요. 함수 선언을 할 것인데 먼저 자, 전역 변수 num이라는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다가 초기가 10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함수를 선언하는데 자, function 자, 메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작성하시고요. 자, 이 함수 안에 자, num 전역 변수의 값을 자, 끄집어내서 100과 더한 다음에 다시 자, num에다 저장하는 복합대입 인수분자 사용해서 자, 기존 num 변수의 값에다가 100을 더해줘서 누적시키는 문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결과값을 찍기 위해서 자, alert이라는 알림창을 띄워서 이 num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메뉴라는 함수는 자, 저장하고 Alt L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선언했다 해서 함수가 바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출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한 부분을 추가해 주고요. 자, 저장하고 다시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이쪽에 스펠링 자, 펑션 TIO 자, 저장하고 다시 자, 아까 요 메뉴 호출하기 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자, 해보면 선언만 했다고 해서 실행되지 않고요. 자, 메뉴라는 함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 저장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200이라고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자, 관련해서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현재 자, num이라는 자, 요 변수는 지금 전역 변수로 사용된 것이고 이렇게 전역 변수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 바깥쪽에서 자, 출력을 다큐먼트 객체로 자, 알트맨서 상에서 num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뒤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num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0이라고 잘 출력이 됩니다.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num 값을 제 출력을 자, 새로 고침해서 출력을 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100이 나오는데 요 이제 100이 출력되는 이제 이유는 함수를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자, 전역 변수 100의 값을 출력했기 때문에 1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뉴라는 자, 이 함수를 호천한 이후에 자, 똑같이 document write 사용해서 자, 전역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예, 함수 자, 호출 전이라고 예, 예, 하고 아래쪽에 출력문은 함수 호출 후라고 이렇게 제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Alt LO 해서 라이브 서버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함수 호출 전에는 이 넘버 값이 100이고요. 자, 전역 변수 선언할 때 초기 값을 100으로 줬죠. 자, 100이 잘 되어 있고요. 메뉴를 예, 요 메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 이 메뉴 함수 안에 num이라는 예, 이 변수는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이 전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0에다가 100을 더해서 200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 실행이 끝나면 다시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되돌아오죠. 자, 되돌아오는데 이 메뉴 함수를 방금 실행을 끝냈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있는 document.write 메소드를 실행해서 자, 이 함수를 실행한 이후에 예, num 전역 변수 num이라는 변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 num 값은 200이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이 함수 안에 이 num을 전역 변수가 아닌 지역 변수로 선언해서 자, 어떻게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다가 자, 함수 안에 이렇게 자, 함수 안에다가 var num이라고 하게 되면 예, 이 num이라는 자, 이 변수의 이름은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 이름과 동일하지만 서울에 사는 홍길동과 부산에 사는 홍길동 이 다르듯이 이 함수 블록 안에서 이 var 이라는 ba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블록 바깥쪽에 선언되어 있는 것은 전역 변수죠.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저장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LO 해서 실행해 보시면 자, 결과를 보시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역 변수 num에다가 100을 저장을 했고요. 또 이 함수 내에서 자, 지역 변수 num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0을 주고 이 안에다가 예, num이라는 변수에 자, 100이라는 값을 저장했죠. 자, 이때 전역 변수 num에다가 100을 저장하는지 자, 지역 변수 num에다가 100을 저장하는지는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 안에 num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num은 지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함수를 자, 실행하기 전에 num 값을 출력했을 때는 이 전역 변수 값이 100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자, 메뉴라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자, 이 지역 변수에서 100이라는 값을 num에다가 더 추가를 했지만 이건 지역 변수의 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종료하고 되돌아오게 되면 이 지역 변수의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 다시 자, 출력문을 사용해서 전역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결과값이 자,
100이라는 값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지역 변수에 100을 추가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지역 변수의 값을 200으로 넣고요. 예. 이 지역 변수의 값을 자, 200에다가 다시 100을 더해서 300으로 만든 다음에 자,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한 다음 저장한다 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결과값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전역 함수와 지역 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이 소스에서 자, 이 펑션이라고 있고요. 자, 이 펑션의 이름을 바깥쪽은 자, 메뉴 1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넣어서 자, 이렇게 펑션 메뉴 2 이렇게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 함수 안에 새로운 함수를 메뉴 2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 주게 되고요. 자, 이 메뉴 2라는 함수는 간단하게 자, alert이라는 알림창을 띄워주는 형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함수 메뉴 2가 자, 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바깥쪽 함수 메뉴 2를 호출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자,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는데 자, 이 내부에 있는 이 함수 이 함수는 지역 함수입니다. 자, 지역 함수이기 때문에 바깥쪽 함수의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지역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자, 메뉴 2라는 요 함수 내부의 함수 이름으로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저장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 소스 코드에서 메뉴 1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메뉴 1이라는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이 메뉴 2는 자, 요 내부에서 다시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알림창에 자, 이렇게 함수 메뉴 2가 호출되었습니다라고 내용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lt LO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알림창에 함수 메뉴 2가 호출되었다고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함수 블럭 안에서 자, 펑션 메뉴 2라고 해서 지역 함수가 선언이 되었고 이 외부 함수의 블럭 안에서 다시 메뉴 2라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지역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펑션 메뉴 1 그래서 메뉴 1이라는 외부 함수에서 이 메뉴 2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 메뉴 1 함수 바깥쪽에서 메뉴 1 함수 내부에서는데 메뉴 2를 호출했을 때
자,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예, Alt LO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새로 고침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메뉴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지만 자,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 자, 눌러서 이제 이 콘솔 창의 내용을 보시면은 오류가 발생됐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메뉴 2가 선언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오류 코드에서 자, 25번 라인, 자, 여기 25번 라인에 메뉴 2라는 함수를 호출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레퍼런스 에러라고 뜹니다. 그래서 요 레퍼런스 에러가 뜨기 때문에 자,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특정 블럭 안에 선언되어 있는 이 지역 함수는 이 블럭 안에서만 선언되고 호출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 블럭을 벗어나서 호출되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자, 앞에서 함수를 선언하고요. 다시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뒤에서 선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결과값을 확인했을 때 오류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ar 해서 변수 자,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값은 100이라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해서 메뉴 하고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는 자, 함수 안에는 자, 넘버 값에다가 자, 복합 대입 연산자 플러스 는을 사용해서 100을 자, 더 추가해서 자, 저장하고요. 자, alert 창을 띄워서 num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똑같이 자, function이라는 자, 키워드를 사용해서 똑같은 메뉴를 자, 메뉴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서는 자, aler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냥 단순히 num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를 선언했지만 이 함수들은 이름이 동일하죠. 자, 이렇게 이름이 동일한 함수를 두 개 선언했고요. 자, 이 아래쪽에서 자, 이렇게 선언된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Alt L로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100이라고 나옵니다. 자, 초기 값을 100으로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선언된 메뉴라는 함수가 실행됐다면은 100 더하기 100이 돼서 200이 된 결과값이 다시 num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200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이제 실행한 결과는 이 두 번째 선언한 함수, 자, 이 부분이 호출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단순히 aler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num 변수의 값을 그대로 출력했을 때 이렇게 100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선언된 함수가 실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언된 함수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L5. 자,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주석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선언된 함수가 실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해제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자, 이 메뉴라는 함수 선언된 부분이 있지만 아래쪽에 메뉴라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선언하기 때문에 이전에 선언했던 이 함수와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에 선언된 함수가 첫 번째 선언된 함수 위에 덮어 써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상에 최종적으로 선언된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큰 프로젝트에서 여러 명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메뉴의 이름을 메뉴라고 줬고 또 다른 분도 메뉴의 이름을 메뉴라고 줬을 때 이 두 사람이 만든 이 메소드는 기능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름을 메뉴라고 줬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모아서 실행했을 때 한쪽 부분은 충돌이 일어나서 실행이 되지 않고 한쪽에서 작성한 함수만 실행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개발을 했을 때 소스 코드를 합쳤을 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여러 명이서 작성한 이 함수가 함수명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다 실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실행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즉시 실행 함수 형태로 바로 바꿔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소스를 그대로 활용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Ctrl C, Ctrl V 해서요. 자, 여기서 자, 9-1이라고 소스 코드명을 자, 발명을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자, 기존에 있는 소스에서 잠깐 소스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에 작성한 이 소스 코드에서 이 바깥쪽에 자, 서갈로를 이렇게 여시고요. 그리고 이 서갈로 안에다가 자, 이 소스 부분을 잘라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 이 서갈로 자, 이 안쪽에 앞쪽에다가 function이라고 넣고요. 서갈로 열고 닫고 다음에 중괄로 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중괄로를 열었기 때문에 요 내부에도
자, 여기서 자, 중괄호를 하나 더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라인에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들어쓰기 해서 구분해 주고요. 자, 이게 이제 익명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요 익명함수 블락입니다. 예, 익명함수 블락이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익명함수 안에다가 지금 이 함수 내용을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익명함수 안에서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력함수에 지금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던져줄 데이터값이 필요 없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입력함수에 자, 중괄호 블럭 끝나는 부분에 소괄호 열고 닫고 자, 이 부분에 입력함수에 어떤 데이터값을 던져줄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소스 코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 동일한 이름의 메뉴라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기존에 이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소괄호 넣고 다시 소괄호 한 번 더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래쪽에 이 소스에서도요. 자, num이라는 변수를 자, 초기값 100이라는 값을 가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넣어 주고요. 자, 이렇게 자, 하시고 바깥쪽에 이전에 사용했던 바깥쪽에서 이제 지금 보면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부분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이제 즉시 실행 되는 함수 형태로 코드를 변환한 거고요. 이렇게 자, 어노니머스 펑션 형태로 만들고 어노니머스 펑션 안에다가 기존 소스를 작성한 거예요. 자, 여러 명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메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 두 명이 동일한 메뉴라는 이름의 함수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익명함수 안에 소스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충돌 없이 다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하는데 일단 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 함수에서 실행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메뉴 함수라고 넣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두 번째 메뉴 함수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LO 했을 때 자, 첫 번째 메뉴 함수 값 200도고요. 확인하면 자, 확인했을 때 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자, 여기 호출한 부분이 빠졌네요. 그래서 호출한 부분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호출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Alt LO. 자, 첫 번째 함수는 200, 두 번째 함수는 100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 스코프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객체 생성자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